자, 볼게. 우리 확률과 통계 할 거고, 자, 뭐 이게 다행이 될 수도 있고, 뭐 불행이 될 수도 있지만, 앞에 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새롭게 시작하는 단원이니까 알았지? 앞에 거 잘 모르더라도 여기만 열심히 하면은 여기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순열과 조합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고1 때 배웠을 거야. 고1 2학기겠지? 2학기 맨 마지막 기말고사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단원을 배웠었는데, 자, 거기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알았지? 자, 그런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책에는 다 해놨다. 적어놨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조금 복습을 하고 가자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특강으로 되어 있고, 자, 간단히 우리가 복습을 해보자. 됐지? 자, 대충 뭉개고 가지 말고 여기는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자. 알았지? 자, 첫 번째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 자, 합의 법칙이라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됐지?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됐지? 자,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N가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됐지? 자, 이랬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개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아마 이게 항상 헷갈렸던 내용이지. 이거를 더해야 되냐 곱해야 되냐의 관점. 자, 그러면 우리가 또는 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사건 A랑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요거는 항상 너네가 어떻게 이해를 해주면은 이해가 쉽냐면 집합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어. 알았지? 자, 우리가 봐봐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됐지? 이랬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뭐랑 뭐가 있지? 3이랑 6이 있지, 그지? 자, 그거를 그냥 A라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3과 6이라는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됐지? 우리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결국 경우의 수가 되는 거거든?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자, 뭐만 있겠니? 4만 있는 거니, 그지? 주사위를 던지면 4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B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근데 또는은 집합에서 합집합이니 교집합이니? 또는. 자, 국어적으로 받아들여봐. 또는 이라는 건 A만 돼도 되는 거고 B만 돼도 되는 거니? 또는은? 맞지? A만 돼도 되고 B만 돼도 되는 거야. 그러면 A에 있는 원소여도 되는 거고 B에 있는 원소여도 되는 거야. 그치? 한마디로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싹 다 적자라는 의미인 거야. 또는은. 그런 걸 합집합이라고 불러? 교집합이라고 불러? 합집합이라고 불러주지. 그치? 자, 그러면 A 합집합 B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3, 4, 6이 되는 거고, 그치?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A 또는 B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요거는 세 가지가 되잖아? 세 가지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 2 더하기 1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n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마찬가지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라고 생각을 해볼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런데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됐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다시 우리가 여기서 동시에라는 게 진짜 그 now의 의미가 아니고 진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알았지? 여기서의 동시에라는 건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나는 한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사건 B가 전부 다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됐지? 사건 A 한 가지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봐. 얘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지금 m가지라고 적어 놓은 거잖아. 그치? 뭐 그러면 얘가 뭐 A1이 있고 A2가 있고 띵띵띵 가면서 AM이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따라고 있지? 자,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가 내가 n가지라고 적었다는 건 B에 1이 있고 B에 2가 있고 땡땡땡 B에 n이 있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근데 A, B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는 이 집합은 어떻게 구성을 하라는 소리냐면 뭐 콤마 몇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라는 소리야. 순서상으로 구성을 하라는 의미라고 지금. 첫 번째는 A를 넣어주고 두 번째는 B를 넣어주자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자, 그러면 뭐 이걸 x, y라고 적자라고 하자면 x는 뭐가 돼야 되고 a의 원소가 돼야 되고 y는 b의 원소가 돼야 된다. 자, 이 집합이 몇 개, 원소를 몇 개 가지고 있냐?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근데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인 거고 총 m개인 거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n개인 거지? 그러면 총 몇 개가 나와야 돼? m 곱하기 n개가 나와야 되지. 맨 앞에 a1을 넣은 거에 대해서 n개가 나오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맨 앞에 A2를 넣은 거에 대해서도 n개가 나오는 거고, A3을 넣은 거에 대해서도 n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n개를 총 n번 더한 게 나와야 되지? 그게 곱하기인 거니까, 됐지?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m으로 구성할 수 있다, 됐지? 자, 그래서 요것만 생각하면 돼. 얘는 순서쌍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아까 합의 법칙 이거 있지? 이건 순서쌍이 아니야. 그냥 합집합인 거야. 알았지? 세줘야 되는 게 두 종류인 게 아닌 거야. 한 종류인 거야, 이거는. 이해되지? 됐지? 자, 합의 법칙, 고유 법칙 기본적으로는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근데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각각 요거 하나에 대해서 요거 하나씩 이렇게 대응을 시키라는 소리구나면은 고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그냥 두 개를 한 번에 적으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그냥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여기까지는 논리 되지? 됐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은 순열이라는 거를 배웠어. 자, 그 다음에 배운 게 뭐였냐면, 자, 순열이라는 걸 배웠어. 순서 있게 나열하자라는 의미였지, 그지? 자, 순열이라는 걸 배웠어. 자,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됐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나열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런 의미거든, 지금. 봐봐, n개가 있어. A1이 있고, A2가 있고, 뭐 A3이 있고, 뭐 띵띵띵, AN이 있고. 됐지? 여기서 r개를 나열할 거야. 자, 1번 자리, 2번 자리, 띵띵띵, r번 자리.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에다가 뭔가 하나를 집어넣어야 될 거야.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가 가도 되고, 얘가 가도 되고, 얘가 가도 되고, 얘가 가도 된다. n가지가 나오는 거지. 여기 n가지가 나올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얘는 맨 앞에 온 얘는 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건 n-1개가 올을 거고, 그 다음 거는 n-2개가 올 수 있을 거고, 자, 쭉 가면서 마지막 거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n-r 플러스 1이 와야 되거든? 됐지? 그리고 이 얘기지, 지금. 여기에 나열하고 여기도 넣어야 되는 거고, 여기도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서상의 개념인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다 곱하기로 연결 지어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를 해서 r개를 나열한다는 우리가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됐지? 맨 앞이 n, 그 다음이 n-1, 그 다음이 n-2.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총 몇 개를 곱하면 돼? r개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적을 거다? n, p, r이라고 적어두는 거지.
그치? P가 순열의 영어의 맨 앞글자라서 P라고 적어줘, 알았지? 그래서 NPR 이렇게 적어준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5명이서 3명을 줄 세우자. 됐지?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5P 3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그치? 어떻게 된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 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맞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순열은 다음과 같은 게 있다. 자, 그리고 뭐 팩토리얼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그거는 따로 설명은 안 할게. 그냥 뭐 3팩토리얼 321 곱하라는 소리고, 4팩토리얼 4321 곱하라는 소리고, 5팩토리얼 54321 곱하라는 소리야. 맞지? 자, 그리고 이제 순열 다음에 나오는 게 조합이지. 그렇지? 자, 조합은 똑같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나열이 아니고, 그지? 뽑는다의 관점이지.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말고 R개를 뽑는다 의 관점이란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를 우리는 NCR 이렇게 적어주지. 자, 당연히 조합이 10배는 중요하지, 그지? 조합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건 해봐도 알 거야. 알았지? 자, 조합이 훨씬 중요해. 자, 그러면 우리가 조합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거든, 결론은. 맞니? 자, 근데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게, 얘들아. 똑같이 5명 중에서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계산이 되지. 5명 중에서 3명을, 근데 봐봐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순열과 조합은 결론적으로 똑같은 거거든, 엄밀히 말하면. 봐봐봐. 5명 중에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순열이야. 맞지? 자, 그런데 한번 관점을 생각해봐. 자, 여기에 5명이 있어. 3명을 나열하고 싶어. 그러면 나열을 할 사람이 3명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도 되니? 먼저 3명을 뽑아올 거야. 뽑아놓고 그런 다음에 그 3명한테 야, 줄 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결국은 순열이 돼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러면 봐봐봐. 5명 중에 3명을 뽑는 방법의 수가 5C3인 거지. 됐지? 그래서 자, 1번, 2번, 3번이라는 얘가 왔어. 얘네를 줄 세우고 싶어, 이제. 그러면 몇 자리가 필요하니까 3자리가 필요한 거잖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뭐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야 되겠지? 3팩토리얼이 되는 건가? 맞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결국 뭐가 나와야 돼? 순열이 나와야 돼. 이걸과 순열의 경우의 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뽑은 다음에 나열한 게 결국 그냥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뭐랑 같다? 5P 3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5C3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3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5P3을.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됐니? 자, 그래서 NCR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NPR을 몇으로 나눈 거?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치? 그리고 조합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지. 보자.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에, 자, 5명 중에 청소를 3명을 내가 뽑고 싶어. 그 경우의 수랑 5명 중에 청소를 안 할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겠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니? 그치? 그냥 3명 뽑아서 너네가 청소해 이런 거보다 2명 뽑아서 너네가 청소하지 마. 똑같을 거 아니야, 상황이. 그치? 자, 그래서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N명 중에서 N-R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겠다? 항상 같아야 된다. 됐지? 이해되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C 8을 구하자. 그러면 원래는 이거지. 10 곱하기 9 곱하기 띵띵띵. 이걸 8팩으로 나누자. 이거지만, 그치? 10C 8을 우리 뭐로 바꿀 수 있다? 10C 2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10C 2로 바꿔서 10 곱하기 9를 2로 나누면 돼.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지. 뭐 요 정도까지. 됐니? 자,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인 문제들이 뭐가 있었는지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갈게. 됐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좀 더 필요한 공식이라든가 그런 게 나온다면 그거는 내가 정리를 좀 해주겠다. 자, 그러면 특강 1번부터 봐보자. 자, 특강 1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겠다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뭐 이거는 그냥 잔소리지만 경우의 수는 항상 문제 정확하게 읽어주자. 알았지?
보통 그러진 않겠지만 서로 다른 을 뭐로 바꾸면 서로 같은 으로 바꾸면 답이 변한다. 딱 단어 하나만 바꿔도 경우의 수는 무조건 답이 변해. 알았지?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야 돼.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면 주사위에 그냥 이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나는 A라는 주사위랑 자, B라는 주사위 두 개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한다. 됐지? 자, 그랬을 때 1번 가보자. 눈의 합이 5 또는 1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물론 고3까지 왔지만 풀이법은 동일하다. 다 써본다. 됐지? 자, 합이 5가 나오고 싶으면 얘가 4가 나오고 얘가 1이 나오면 합이 5가 나오겠지. 얘가 3이 나오고 얘가 2가 나오면 되고 얘가 2가 나오고 얘가 3이 나오면 되고 얘가 1이 나오고 얘가 4가 나오면 되겠지. 자,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됐지? 자, 그래서 합이 5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나올 거고 합이 10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 가능하겠지. 5고 5가 가능하겠지. 6과 4가 가능하겠지. 3가지가 되겠네. 자, 그리고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니 각각 일어나는 경우니 각각 일어나는 경우지. 합이 어떻게 5이면서 10인 주사위가 나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각각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두 개는 그러면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됐지? 그래서 요거는 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됐지? 자, 2번 한번 가볼까? 자, 2번은 합이 몇이 돼야 된대? 4의 배수가 돼야 된대. 됐지? 자, 경우의 수에서는 다 써본다가 기본적인 풀이고, 그리고 다 쓸 때는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잘 세줘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이런 걸 풀 때 그냥 4의 배수? 다 적고 앉아있거든, 그냥. 뭐 1이면 뭐 3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안 되고, 뭐 이렇게 다 적거든, 그냥. 자, 항상 경우의 수 풀 때는 간단한 문제라도 최대한 케이스 분류해서 푼다, 알았지? 자, 합이 4의 배수가 나온대. 근데 합은 2부터 12까지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합이 4의 배수가 나온다는 건 합이 4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은 케이스 분류한다. 첫 번째, 자, 합이 4인 경우. 그치? 얘는 1, 3, 2, 3, 1 요렇게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자, 합이 4인 경우는 3가지가 나오겠구나. 두 번째, 합이 자 8인 경우도 구해봐야 되겠지? 8인 경우는 2, 6부터 시작할 수 있나? 2, 6, 3, 5, 4, 4, 5, 3, 6, 2 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구나. 그치? 요거는 5가지. 마지막 세 번째 합이 12일 수도 있는 거지? 6, 6밖에 없네? 한 가지. 당연히 각각 센 거니까, 그지?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총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다 되면서 마무리되는 거지. 됐지? 자, 연습 좀 해볼게. 밑에 문제 1번, 2번 풀어본다. 시작. 2번 봐볼게. 1번부터 보자. 144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공식 기억하고 있니? 기억 못해도 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자, 봐봐봐. 얘들아. 일단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접근할 때 당연히 이런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것도 오케이기는 한데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일단 높다. 첫 번째.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공식이 없는 경우도 많을 거다. 그치? 자, 너무 공식에만 국한되지 말고 자, 이렇게 뭔 소린지를 모르겠다라는 상황이 나오면 됐지? 144의 약수의 개수를 내가 어떻게 구하냐라는 상황이 나오면 항상 경우의 수에서는 이런 거 하는 거 중요해. 숫자를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최대한 간단한 형태를 만들어서 조금 규칙성을 예측해 보는 거야. 알았지? 규칙성을 예측해 보는 거야. 자, 봐봐봐. 숫자를 조금 줄여보자. 6 같은 거 한번 가볼까? 6. 자, 약수가 몇 개야? 4개지, 4개. 그치? 약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지? 1, 2, 3, 6. 맞지? 자, 그런데 봐봐. 항상 이런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거나 이런 문제는 숫자를 최소 단위로 맞춰주는 게 좋아. 됐지? 일단. 자, 그리고 숫자가 최소 단위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소수를 이용해서 풀으라는 소리야. 소인수 분해부터 하라고. 알았지? 자, 소인수 분해부터 해보자. 6은 몇 곱하기 몇이지? 소인수 분해해주면 2 곱하기 3이지.
그렇지? 자, 그럼 봐봐. 2는 내가 1개까지 쓸 수 있는 거고 3은 1개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안 쓴다라는 상황도 가능은 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2라는 소수를 우리는 안 쓰는 경우가 1인 거고, 알았지? 2의 0제곱 그리고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야. 2라는 소수를 내가 안 쓰는 상황을 1로 표현한 거고 1개 쓰는 상황을 2로 표현한 거야. 만약에 2개 쓰는 상황이면 뭐라고 표현하면 돼? 2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리고 3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안 써도 되고 3을 딱 1개만 쓸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요 1이라는 건 사실상 무슨 의미냐면 1 곱하기 1이라는 상황이야. 얘랑 얘를 곱한 거라고. 요 2라는 얘는 사실상 2 곱하기 1이라는 상황이야. 얘랑 얘를 곱한 거라고. 3이라는 상황은 1 곱하기 3인 거야. 얘랑 얘를 곱한 거라고. 6이라는 건 2 곱하기 3인 거야. 얘랑 얘를 곱한 거란 말이야. 자, 규칙성이 보여야 돼.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 소수들이라는 얘는, 그치? 여기에서 내가 한 개를 뽑고 여기에서 한 개를 뽑은 다음에 곱함으로써 약수가 한 개 생기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서 한 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여기서 한 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그게 약수의 개수가 된다는 소리다. 여기까지 논리 되니? 이해가 됐지? 자, 그럼 144를 뭐 해보자? 소인수분 해보자. 144는 일단 12의 제곱이지. 근데 12는 다시 2의 제곱 곱하기 3이지. 4 곱하기 3이니까 요거의 제곱인 상황이니까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2를 내가 몇 개까지 쓸 수 있다? 4개까지 쓸 수 있다. 그러면 2를 쓰는 방법은 안 쓰거나 1개를 쓰거나 2개를 쓰거나 3개를 쓰거나 4개를 쓰거나가 되는 거고, 됐지? 3이라는 거는 1개를 쓰거나 안 쓰거나 1개를 쓰거나 2개를 쓰거나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서 1개 뽑고 여기서 1개 뽑아서 곱한 거가 총 약수의 개수가 된다. 그치? 근데 여기서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고? 5가지고 밑에서 뽑는 경우의 수는 3가지고 둘 다 하는 거니까 곱하기로 연결 지어야 되겠지? 그래서 약수는 총 15개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논리되지? 그래서 뭐 이거 하잖아. 더하기 1 더하기 1 곱하면 약수의 개수야. 이걸 공식처럼 그렇게 외운단 말이야. 그치? 기억을 하면 좋지만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 없니? 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2번. 뭐라고 돼 있냐면 A 더하기 B랑 L 더하기 N 더하기 M이랑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놈이 있는데 얘를 전개했을 때 항을 몇 개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 됐지? 자, 그러면 다시 너무 숫자 커서 뭔지 모르겠으니까 좀 간단한 형태를 잡아보자고. 자,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Y 항 몇 개 나오지? 4개 나오지? 보이지? AX 나올 거고 AY 나올 거고 BX 나올 거고 BY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항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A 하나, 여기서 X 하나를 갖고 와서 곱한 게 A 하나의 항이 되는 거고 여기서 A랑 Y를 갖고 오면 한 개가 되는 거고 B랑 X를 갖고 오면 한 개가 되는 거고 B랑 Y를 갖고 오면 하나가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여기서 내가 한 개를 가지고 오고 여기서 한 개를 가지고 와서 곱해서 만든 게 하나의 항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여기서 한 개 뽑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면 그게 항의 개수가 된다. 논리되니? 그러면 여기서 몇 개 뽑을 수 있고 2개, 여기서는 3개, 여기서는 3개 전부 다 뭐 해주면? 곱해주면 항의 개수가 나온다는 소리야. 됐지? 그래서 총 18개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마무리된다. 문제 없지? 자, 밑에 거 해보자. 3, 4, 5 해볼게. 자, 특강 3번 보자. 1번. 자, 승부차기에서 5명의 순서를 정하재. 됐지? 5명 다 차야 되는 거지? 다 차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천례가 5명, 그 다음 천례는 4명, 그 다음 천례는 3명,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맞지? 자, 5명의 순서를 설정하자라는 건 결국 5 팩토리얼 개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120이 되겠네. 뭐 5팩 정도는 많이 나오니까 좀 그냥 외워두자. 알았지? 아니, 뭐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지. 자, 2번 볼게. 자, 10명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뽑재.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봐봐. A가 대표를 하고 B가 총무를 하는 경우와 B가 대표를 하고 A가 총무를 하는 경우를 다르게 봐야 되니? 같게 봐야 되니? 얘들아, 대표랑 총무는 서로 지위가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면 A가 대표를 하고 B가 총무를 하는 경우랑 B가 대표를 하고 A가 총무를 하는 경우는 다른 거지. 대표가 다른데. 됐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A, B랑 B, A를 다르게 볼 거다. 다르게 보겠다라는 건 순열의 관점으로 보자는 소리야. 순서가 있다라는 소리니까, 맞지? 그러면은 10명 중에서 몇 명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다? 2명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나오겠다. 그러면 얘는 10 곱하기 9가 될 거니까 9, 10이 되겠구나. 논리 되지? 자, 3번 봐보자. 3번. 자, A와 B와 C와 D를 나열할 건데 A와 C를 뭐하도록? 이웃하도록 나열해보재. 됐지? 자, 그러면 물론 봐봐봐. 교과서적인 풀이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웃하는 애들은 묶어서 한 명으로 본다. 맞지? 자, 그래서 A와 C를 묶어버려. 자, 이렇게 묶어서 끈으로 묶어갖고 얘를 어떤 X라는 얘라고 보자면, 그치? 그러면 얘는 X와 B와 D를 나열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일단 3팩토리얼 개가 나오겠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X, B, D 이 순으로 나열을 했다라고 쳐보자. 그러니까 이 3팩토리얼의 생 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가정하자는 소리야. 근데 실제로는 요 X가 아니고 얘가 뭐인 거야? A와 C인 거지, 얘가. 그치? 그러면 여기에 A랑 C를 넣는 방법이 AC로 넣을 수도 있고 CA로 넣을 수도 있는 거지.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 거지. 그래서 3팩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총 12가지다. 이렇게 푸는 게 조금 교과서적인 풀이겠지. 좀 멋있게 푸는 방법. 하지만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는 항상 멋있게 풀 필요 없다. 더럽게 풀어도 돼. 알았지? 그리고 사실상 문제가 어려워지면 더럽게 풀 수밖에 없어. 됐지? 자, 그러면 뭐 이런 걸 모르더라도 어떤 식으로 가정을 하면 되냐면, 자, A랑 C가 이웃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4개의 자리가 있을 거고 4개를 배열할 거니까 그럼 A, C를 이웃하게 세우려면 그러면 A, C가 A와 C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A, C가 A와 C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A, C가 A랑 C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자리 바꿀 수도 있고 자리 바꿀 수도 있고 자리 바꿀 수도 있을 거니까 A와 C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그냥 6가지겠구나. 그치? A와 C를 배열하는 게 6가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남은 찌끄레기 B랑 D를 배열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6가지 중에 그냥 한 가지를 가정하고 풀으라고. 한 가지. 그냥 이 경우로 가정하라고. 그러면 B, D가 할 수 있고 D, B가 할 수 있겠지? B, D 배열이 2가지겠구나. 그러면 곱하면 되니까. 그치? 나열하고 나열하는 거니까 동시에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총 12가지가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나는 더 좋은 것 같아. 너네에게 도움이 더 돼. 됐지? 조건이 막 더 추가가 되면은 막 굳이 막 이웃하니 하나로 묶었고 막 이러면 더 헷갈려. 알았지? 그러니까 좀 이런 관점이 별로 멋있어 보이진 않지만 난 저렇게 푸는 거를 너네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더. 알았지? 자, 그러면 6, 7, 8 한번 해볼게. 자, 4번 볼게. 여기까지가 일단 고1 내용이야. 알았지? 여기까지가 고1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자, 볼게. 자, 남학생은 5명이 있고 자, 여학생은 4명이 있대. 자, 4명의 대표를 뽑겠대. 자, 대표는 지위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지? A, B, C, D가 뽑아서 대표를 하는 거나, 뭐 B, A, D, C 이렇게 뽑나? 다 똑같은 거로 봐야 되지? 자, 순서를 바꾼 걸 다르게 보지 않고 똑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 순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순서가 없는 게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뽑는 거니까 조합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4명에서 남자는 2명을 뽑을 거고, 여자는 2명을 뽑아주재. 그러면 그냥 후보군을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냥. 남자 5명 중에 2명을 뽑고, 여자 4명 중에 2명을 뽑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논리되지? 자, 그러면 5명 중에 2명 뽑는 경우는 OC2가 될 거고, OC2는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거니까,
10이 되는 거지. 자, 여자는 4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지.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면 되지. 엄밀히 말하면 2 팩토리얼. 그치? 자, 그러면은 6이 되겠지. 자, 2개는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지. 남자도 뽑는 거고 여자도 뽑는 거니까. 그치? 자, 곱하면 된다. 자, 그래서 총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겠지? 자, 다음 거 봐볼까? 자, A, B를 포함한 8명이 있대. A가 있고 B가 있고 나머지 찌끄레기 6명이 있대. 됐지? 자, A, B를 포함해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고 싶을 때, 됐지? 자, A, B 포함해서 5명을 내가 일렬로 나열이다. 그런데 A, B가 이웃하게 세워보자. 됐지? 자, 그러면 나열이니까 순열이구나가 아니고, 알았지? 자, 일단 뭐 해주자? 5명을 뽑아주자. 됐지? 자, 근데 A, B를 포함해서 5명을 뽑자라는 건 5명, 이렇게 내가 5명을 뽑을 건데 이미 여기에 A가 뽑혀 있고 B가 뽑혀 있다는 소리니까 남은 6명 중에서 3명을 더 채워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뽑는 방법의 수가 6C3이 되겠다. 됐지? 6C3은 654를 3이1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20가지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일단 뽑는 경우의 수는 20가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뽑았다고 가정을 하면 되지 이제.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A, B가 뭐하도록? 이웃하도록 만들어 보자. 됐지? A, B 먼저 배열한다고 치면 하나, 둘, 셋, 4가지 방법으로 배열인데 순서 바꾸기까지 해서 총 8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치? A, B 배열이 8가지, 남은 3명 배열이 3팩토리얼 6가지. 됐지? 요게 답이 되겠네. 그치? 그럼 몇이냐 이거? 160에 6 곱하면 되니까 답은 960가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됐니? 자, 90, 11 풀어볼게. 자, 이제 첫 번째. 자, 일단은 여기부터가 이제 시작이야. 본격적인 시작. 자, 원순열이라는 것부터 정의를 해보자. 순열. 자, 원순열이라는 걸 정의해 볼게. 자, 일단은 요거부터. 자, 확통에서는, 알았지? 확률과 통계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너네의 생각은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알았지? 그냥 여기에서 정의한 대로 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요런 거부터 조금 생각을 해볼게. 자, 봐봐. 우리가 A, B, C 3개만 할까? 자, A, B, C를 일렬로 나열할 때 봐봐. 여기에 A를 적고 여기에 B를 적고 여기에 C를 적었어. 그리고 이 C를 이제 순서를 바꿔서, 자, C가 맨 앞이고 그 다음이 A고 그 다음이 B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다른 거니? 일렬로 나열할 때는 당연히 다르지. 맨 앞에 A가 오고 그 다음 B가 오고 그 다음 C가 오는 거랑 맨 앞에 C가 오고 그 다음에 A가 오고 그 다음에 B가 오는 게 다른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내가 원의 형태로 배열했다라고 생각해 볼게. 자, 원의 형태로 배열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자, 여기 간격이 똑같아야 돼. 간격이 똑같은 거야. 얘를 내가 이렇게 한 바퀴 밀어 볼게. 한 바퀴 밀어서 여기에 A를 적고 여기에 B를 적고 여기에 이렇게 C를 적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냥 너네의 느낌은 저게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 물론 일상생활에선 다를 수도 있지. 우리가 설령 이렇게 원으로 앉아 있어도 여기에 A가 앉고 B가 앉고 C가 앉고 D가 앉는 거랑 한 칸씩 밀어서 A, B, C, D 이렇게 앉는 게 다르지. 그치? 일상생활에선 다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 됐지? 그러니까 A, B, C 앉을 때 문 쪽에 가까운 얘기가 C가 앉은 거고 한 바퀴 돌면 문 쪽에 가까운 얘기가 D가 앉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다르게 보는 게 맞거든, 일상생활에서는. 하지만 이 공간에 제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자면 이 상황에선 A의 오른쪽에 C가 있고 A의 왼쪽에 B가 있다는 거고, 이 상황에서도 A 기준으로 이쪽을 보고 앉아 있는 거니까 오른쪽에 C가 있고 왼쪽에 B가 있다. 똑같은 상황이거든. 받아들일 수 있지? 무슨 소린지? 그리고 얘를 다시 또 반시계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도 또 똑같은 상황이 나오겠지. 그치? 한 바퀴를 또 돌려서 여기에 A를 앉히고 여기에 B를 앉히고 여기에 C를 앉혔어. 이것도 어쨌든 A의 왼쪽에 B가 있고 A의 오른쪽에 C가 있다. 됐지? 이 세 개를 전부 다 같은 상황으로 보자라는 거야.
일단 여기에서는 알았지? 자, 그래서 이런 예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순열이라고 불러줄게.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어떻게 셀 거냐가 결론 우리의 관심사잖아. 그지? 어떻게 셀 거냐? 자, 원순열을 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문제에 따라서 1번이 쉬울 때도 있고 2번이 쉬울 때도 있고 애들에 따라서 나는 1번이 쉬운데 나는 2번이 쉬운 데가 다 달라. 알았지? 그래서 둘 다 소개를 할 거고 그리고 둘 다 쓸 줄 알았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알았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자, 특정한 사람을 먼저 배열한다. 됐지? 자, 무슨 소리냐면 봐봐. 너네가 ABC를 배열할 거거든 지금. 됐지? 원순열로. 그러면 세 자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세 자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특정한 사람은 그냥 아무나 설정하면 돼. 그냥 A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봐봐봐. A가 여기 앉을 수 있어? 여기 앉을 수 있어? 여기 앉을 수 있어. A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가지가 아니고 내가 뭐라 그랬어? 다 똑같은 거라고. A가 여기 앉아 있나? A가 여기 앉아 있나? A가 여기 앉아 있나? 다 똑같이 봐야 된다고. 이해되니 무슨 소린지? A가 여기 앉았다고 쳐봐. 아니 돌리면은 A가 여기 앉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고 얘가 다시 돌아가면 A가 여기 앉은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이해되지? 그러면 A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는 거다?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 거다. 이해되지 무슨 소린지? 자, 그러면 A가 앉을 수 있는 곳은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A를 앉혀. 그냥 여기에 딱 A를 앉혀. 이렇게 됐지.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 이 공간은 뭐라고? 자리가 설령 원형이어도 다른 거라고. 그지? 어디가 문이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이런 특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됐지? A가 여기에 딱 앉는 순간 원래는 두 개는 같은 자리였으나 이제는 다른 자리가 된 거야. 여기는 A의 오른쪽 자리고 여기는 A의 왼쪽 자리야. 자리가 다른 게 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B가 앉을 수 있는 곳은 둘 중에 한 군데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B가 앉았다고 치면 C는 무조건 여기 앉을 수밖에 없지.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소린지? 됐지?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까? 이제 쉬워. 야, 뭐 5명을 안 친다고 쳐보자. 됐어? 그러면 5자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5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특정한 A를 먼저 앉혀보자. A를 앉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거야. 자리가 다 똑같으니까. 됐어? 그러면 A는 한 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A가 앉는 순간 이 4개의 자리는 다 특성이 생기는 거라고. A의 오른쪽 자리, 오른쪽에서의 두 번째 자리, 왼쪽 자리, 왼쪽에서의 두 번째 자리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그러니까 남은 4명은 뭐다? 그냥 줄 세우는 방법의 수랑 똑같은 거다. 이 4개를 그냥 일자로 이렇게 펴서 그냥 이렇게 4명을 앉히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럼 4명을 앉히는 방법은 몇이니까? 4 팩토리얼 개가 되는 거니까. 그치? 1 곱하기 4 팩토리얼. 이게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된다. 이해되지? 무슨 소린지?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가보자. 하나만. 그럼 하나만 더 가볼게. 자, 6명을 앉힐 거야, 이번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자리가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됐지? 자, 그럼 볼게. A를 앉힐 거야.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야 돼. 맞지? 자, 봐봐봐. 요 자리랑 요 자리가 똑같은 자리라는 건 보이니, 일단? 180도 돌리면? 그러면 이 자리가 180도 돌아가면 여기랑 똑같은 거는 보이니?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는 긴 쪽의 자리인 거지. 얘도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는 긴 쪽의 자리인 거지. 그리고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똑같은 게 보이니? 그러면 A가 앉을 수 있는 곳은 몇 가지인 거야? 3가지인 거야. 1번 자리에 앉거나 2번 자리에 앉거나 3번 자리에 앉거나. 됐지? 그러면 A가 3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근데 A가 어디에 앉던지 간에 나머지 5자리는 뭐가 된다? 이제 특징이 있는 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몇이겠다? 5 팩토리얼 개로 앉힐 수 있다. 됐지? 그래서 3 곱하기 120이 되니까 360까지가 되는 거다. 논리되니?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특정한 사람을 먼저 배치를 할 거야. 됐지?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리가 다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자.
가정을 하고 먼저 앉힐 거야. 됐지? 자, 무슨 소리냐면 3명 배열해 볼게. 원래는 이렇게 3자리에 앉을 건데 원래는 다 똑같은 자리지만 돌리면 그냥 다 다르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 앉힐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랑 똑같겠지. 자, 3팩토리얼계가 되는 거야. 됐지? 근데 A가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게 뭐가 돼? 다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지. 똑같은 게 몇 개 나온다? 3가지가 나온다.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뭐 하자? 3으로 나눠주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다 다르다고 가정하고 배열한 다음에 같은 자리의 수만큼 나누기를 해준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러면은 조금 난이도 바로 가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다 다르다고 가정하고 배열하면 어쨌든 6자리가 6팩토리얼 되겠지. 근데 특정한 요 자리랑 똑같은 게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거지. 몇 개가 똑같아? 2개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2로 이렇게 나누면 답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거 3 곱하기 5팩 나오잖아. 똑같잖아. 이해되지? 요렇게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다. 됐지? 무슨 공식에 n-1 팩토리얼 막 있다 이로 적혀 있지만 다 쓰잘데기 없는 거다. 알았지? 그렇게 외워서 하면 되게 헷갈려. 외우지 마. 요런 걸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불러줄게. 자, 그러면 내가 다각형의 배열하는 경우까지 다 해준 거야. 여기 나오는 공식들 다 외우는 거 아니다. 알았지? 외우지 마. 쓸모없어. 문제 조금만 틀어줘도 어차피 공식에서 무너뜨리게 낼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한번 봐볼게. 1번. 자, 예제 1번 가보자. 자, 여학생이 3명이 있어. 남학생이 5명이 있어. 자, 원탁에 앉을 거래. 자, 1번 문제 가보자. 여학생끼리 이웃하도록 만들어 보재. 됐지? 자, 그러면 이웃해야 되는 애들은 우리가 그냥 끈으로 묶어버렸고 한 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여학생 3명을 쫙 묶어서 우리가 X라는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쨌든 총 몇 명이 있는 거야, 지금은? 6명이 있는 거지. 그러면 6명을 일단 원탁에 앉히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6명을 원탁에 앉을 거니까 뭐 1, 2, 3, 4, 5, 6 이렇게 6자리가 있다고 쳐볼게. 자, X를 먼저 앉힐게. 몇 가지다? 한 가지다. 됐지? X를 앉히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가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 X가 앉았다고 가정을 하면 남은 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된 거다, 이제. 뭐 X랑 마주보는 자리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졌지? 다 달라졌으니까 남은 5명은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그러면은 1 곱하기 5명 1열 나열 5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요 상황에서 실제로 요 X는 몇 명이었으니까 3명이었지, 자리가? 그러면은 요 X 자리가 실제로 이렇게 3개였다고 생각을 해주면 지금 남학생들이 이미 다 앉아 있는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이 3자리도 뭐가 되는 거야?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3팩토리얼계만큼 나오겠지? 그치? 곱하기 3팩 이렇게 나온다. 됐지? 자, 그러면 얘는 120, 3팩은 6 이렇게 될 거니까 720가지의 방법으로 앉힐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 없니? 됐지? 자, 그 다음 이번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혀보자. 됐지? 자, 두 번째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접근 방향성은 언제나 이웃하지 않도록 앉히는 거는 이웃해도 되는 애들부터 배열하는 거지.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아야 돼? 남학생부터 배열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남학생 5명을 뭐 해줘야 돼? 먼저 원탁에 배열해줘야 되지. 그러면 5명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일단 4팩토리얼계다. 이제는 바로 적어도 되겠니? 남학생 중에 한 명이 한 가지 방법으로 앉을 거고 나머지 4명 줄 세우면 되지 그냥. 자, 4팩토리얼계가 될 거야. 이 상황에서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남자와 남자 사이에 여자가 한 명씩만 껴들어가면 되지. 자리를 비워도 상관없고. 됐지? 그러면 여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군데에 앉을 수 있거든? 이 5군데에 어떻게? 한 군데에 한 명씩만. 그러면 첫 번째 여자가 앉을 곳이 5개 중에 한 군데니까 5가지겠지? 두 번째 여자는 첫 번째 여자가 여기 앉았다고 치면 이제 여기는 못 앉는 거지. 그러면 4개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얘가 여기 앉았다고 치면 이제 3군데 중에 한 군데 앉으면 되지? 3가지. 자, 답이 이렇게 나온다. 됐니? 자, 그럼 24 곱하기 5니까 여기가 120 나올 거고 여기가 12가 나올 거니까 답은 1440까지가 나오겠네.
이렇게 풀어주면 마무리되는 거다. 됐니? 자, 한번 연습해 볼게. 16, 17, 18 풀어보자. 자, 이제 2번 볼게. 자, 그림과 같은 다각형이 있대. 자, 정오각형이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자리가 있대, 총. 됐지? 자, 그랬는데 여기에 내가 10명이 앉고 싶대, 10명. 자, 10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가 최종적인 문제다.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가자. 자, 특정한 A가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근데 봐봐봐. 요 자리는 지금, 자, 여기 자리가 1번 자리라고 한다면 얘를 몇 돈지는 정확하게는 계산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어쨌든 적당히 돌리면 그러면 요 자리가 요 자리랑 포개지겠지, 그지? 그리고 얘를 조금 더 돌리면 여기랑 포개질 거고, 조금 더 돌리면 여기랑 포개질 거고, 조금 더 돌리면 여기랑 포개질 거고, 돌리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요 자리들이 전부 다 같은 자리다, 지금. 됐지? 그리고 남은 자리들이 전부 다 같은 자리가 되는 거야. 자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특정한 A가 앉는 방법의 수는 1번에 앉거나 2번에 앉거나, 그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지? 두 가지가 될 거고, 자, 특정한 A가 앉는 순간 나머지 9자리는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9 팩토리얼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네. 됐지? 계산만 해보자. 얘는 2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팩이 720이니까 여기 720 이렇게 적어 놓을게. 됐지? 이거 진짜 계산하라는 건가? 2 곱하기 9 팩이라고 적혀 있지 않을까? 답에 안 적혀 있네. 자, 계산하면, 알았지? 계산하면 725760이 나온대. 근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큰 숫자는 계산하라고 안 해. 알았지? 보통은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뭐 K 곱하기 10팩이다 라고 나오든지 혹은 K 곱하기 9팩일 때 K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근데 너무 당연하게 이게 2라는 건 애들이 쉽게 보거든? 근데 가끔 이렇게 적혀있으면 K를 못 보더라? 이렇게 적혀있으면 몇이냐? 너네도 못 보네? 이렇게 적혀있으면 K가 몇이야? 답이 이거면은? 아니 9를 10팩으로 만들 건 뭐 하면 돼? 10을 그래 그러면 다시 10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얘가 10팩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10분의 2가 몇인 거야? K인 거지. 그래서 K는 5분의 1이겠지, 이렇게 적혀 있다면. 논리 되지? 뭐 아니면 이렇게 적던지, 얘를 K 곱하기 10 곱하기 9팩이구나 이렇게 적던지. 그래서 K 곱하기 10이 2구나. 그래서 K가 5분의 1이구나 이렇게 적던지. 자, 19번, 20번 풀어볼게. 자, 이제 3번 볼게. 지금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정이래. 그치? 회전시키면 어떻다라는 거야? 다 똑같다라는 거야. 모양이 계속 겹치겠지, 그치? 자, 회전시키면 모양이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4가지 색을 칠해줄 거고 각 영역에 한 가지만 칠할 거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똑같이 생각하지,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근데 봐봐. 회전을 함으로써 겹치는 건 어쨌든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겹치는 거지 가운데는 변화가 없지. 맞지? 자, 그러면 얘네들 일단 무시하고 가운데부터 칠해보자. 4가지의 방법이 있겠지. 그지? 색깔이 내가 4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4가지를 먼저 칠할 수 있을 거야. 가운데 칠하는 방법이 4가지. 됐지? 그러면 이제 3가지를 여기에 칠할 건데 이거는 돌리면 똑같은 거니까 그냥 원탁에 3명을 안 치는 경우의 수랑 동일한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여기 특정한 A라는 애를 3군데 중에 한 군데다 칠할 건데 어디 칠하든 다 똑같은 거니까 돌리면. 그치? 한 가지가 될 거고 남은 2개는 그냥 줄 세우면 되니까 2팩토리얼 개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치? 가운데 칠하고 남은 색 중에 하나를 3군데 중에 한 군데 칠하는 방법 한 가지, 남은 2개는 그냥 줄 세우는 방법이다. 됐지? 그래서 칠할 수 있는 방법은 총 8가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마무리된다. 자, 그러면 21, 22 해볼게. 자, 그냥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배웠지. 그치? 고1 때. 자, 근데 순열과 조합은 서로 다른 거를 순서 있게 나열하거나 혹은 뽑는 경우잖아. 그치? 자, 그런데 내가 거기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 배울 때는 서로 다른 거였어, 항상. 그치?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할 거는 뭐냐면은 서로 같은 것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
서로 같은 것을 뽑는 방법의 수, 알았지? 자, 근데 중복, 서로 같은 것, 허용인 거야, 알았지? 서로 같은 거를 순열,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볼 거야. 중복을 허용하겠다는 소리야. 자, 무슨 소리야? 맨 앞에 A라는 얘가 줄을 서도 두 번째도 A라는 얘가 줄을 설 수 있다는 소리야. 그치? 사람이면 말이 안 되지만, 그치? 물건이면 말이 되잖아, 그치? 물건이면, 뭐 첫 번째 자리에 초콜릿을 넣었다? 두 번째로 초콜릿을 넣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물건이면 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다. 됐지? 자, 근데 어렵지 않다. 볼게. 자, 일단 서로 다른 엥계에서 알게를 나열할 건데, 됐지? 여기까지는 뭐 순열하고 똑같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말이 들어간다. 중복을 허용하여. 중복을 허용하여. 첫 번째 자리에 1이 왔다. 두 번째 자리에 1이 와도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어렵지 않아, 근데. 자, 서로 다른 엥계가 있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내가 알게를 나열할 거야. 자, 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띵띵띵, R번 자리. 됐지? 자, 그럼 봐볼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야? N개지. 맞지? 순열에서는 원래 여기는 뭐였어? 얘 못 오니까 한 개 뺐지. 근데 여기서는 중복이 허용이 되니까 여기도 몇 개야? 그대로 N개야. 여기도 그대로 N개야. 여기도 그대로 N개겠지. 그럼 몇이 되겠다, 얘네? R제곱이 되겠지? 이게 중복 순열이다. 쉽지 뭐. 됐지?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N 파이 R로 표기하겠다.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순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순열 기호 굳이 P 잘 쓰지 않았거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5명 중에서 내가 3명을 뽑을 거야 라고 하면 이건 그냥 5C3으로 계산밖에 할 수 없잖아. 근데 5명 중에 3명을 나열할 거야 하면은 그냥 543 곱하기 이거겠네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기호를 잘 쓰지 않아. 자, 얘도 잘 사용은 안 할 거야. 알았지? 잘 사용은 안 할 거야. 자, 그래도 얘가 의미하는 게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이다 정도만 기억을 해둘게. 가끔 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까? 이건 3의 5제곱이다 막 이따위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틀렸지? 5의 3제곱이지. 그지? 요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그냥 기호 정도만 기억을 해두고 근데 저 기호를 내가 쓰지는 않을 거다. 대부분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그리고 요 문제에선 중복순에서 딱 요거 하나만 주의해주면 돼, 얘들아. 거꾸로 풀면 안 돼. 알았지?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나열인데 문제에 따라서 5의 세제곱이 되지만 3의 5제곱이 될 수도 있거든? 그것만 주의해주면 돼. 그러니까 그걸 너네가 거꾸로 푼다고, 알았지? 거꾸로 푼다고. 그게 글로 써 있으면 헷갈리거든. 5의 세제곱인지 3의 5제곱인지가 헷갈리거든? 글로 써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주면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요것도 뭐 개념은 요게 다니까 한번 문제로 가볼까? 자, 4번 가보자. 자, 예제 4번 한번 봐볼게. 자, 2명의 후보가 있대. 자, 후보가 2명인데 6명의 선거인이 있대. 이 기명 투표를 하겠대. 일단 국어부터. 기명 투표가 뭔지는 알지, 얘들아?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의 차이가 뭐지?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 자, 너네한테 만약에 해서 반장선거를 해, 얘들아. 요즘도 반장선거 하냐? 요즘도 하지? 반장선거를 해. 근데 뭐 A라는 후보가 나왔어. 자, A한테 투표할 사람 손들어. 이거는 기명 투표야.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아는 거야. 무기명 투표는 그냥 이름만 써서 내는 거야. 됐지?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얘가 2표를 받았어. 근데 이렇게 2표를 받은 거랑 이렇게 2표를 받은 게 기명에선 다른 거야. 기명에선 다른 거지. 이렇게 2명이 A를 쓴 거랑 이렇게 2명이 A를 투표한 건 기명에선 다르게 봐야 돼. 무기명이면은 똑같이 봐야지.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2표 받은 건 똑같은 거야. 구분할 수 있지? 됐지? 자, 기명 투표를 할 거래. 자, 경우의 수를 구하래.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건 항상. 자, 기준을 잡아야 돼. 봐봐. 얘들아, 2의 6제곱이야, 6의 제곱이야? 일단 2의 6제곱 아니면 6의 제곱 같이 상황이 헷갈린다고, 이거 되게. 알았지? 은근히 헷갈려. 은근히 헷갈려. 자, 기준을 잡아. 기준을 잡아. 후보가 6명의 선거인을 뽑는 거냐? 6명의 선거인이 2명을 뽑는 거냐? 선거인이 얘네들 뽑는 거지. 그러니까 이 6명의 선거인에게 선택권이 A를 쓸 거냐, B를 쓸 거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러면 기준이 얘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하는 행동이 궁금한 거지, 얘가 하는 행동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 이해되니 무슨 소린지? 그러면은 선거인이 이렇게 6명이 있어. 선거인이 6명이 있어. 자, 얘가 첫 번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야? 2가지야. A를 쓰거나 B를 쓰거나. 얘가 하는 행동도 몇 가지야? 2가지야. A를 쓰거나 B를 쓰고. 얘가 A를 쓸 때도 얘가 A를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2가지야. 얘도 2가지야. 얘도 2가지야. 얘도 2가지야. 됐지? 그러니까 총 몇이야? 2의 6제곱까지야. 그래서 64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게 그 파이를 써서 이용하려면 이게 되게 헷갈려. 6파이인지 2파이 6인지가 되게 헷갈린다고. 이렇게 가면은. 알았지? 그러니까 항상 요렇게 풀어준다. 알았지? 자꾸 파이라는 기호를 쓰려고 하지 마. 안 써도 된다. 알았지? 그냥 기호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 자, 27번부터 29번까지 한번 정리해보자.